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스마트 네이트 시스템을 네. 오늘 좀 가는 걸 잡았는데 너무 높이 아, 잡았는가.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800원에 15%입니다. 아, 13,800원에 15%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과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 천자님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오늘 거의 15% 급등해서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신 선택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지금 섹터가 자유주행입니다. 이 자유주행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과 이 머스크의 로보택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사뿐만이 아니라 자유주행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략 1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아직 꺾인 움직임은 아닌 거죠. 고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자유주행은 지금 우선 기대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상용화는 아직은 상당 부분 시간은 걸립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경우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법안이 우선은 통과가 되어야 대략 10만 대 정도의 로보택시가 1차적으로 특정 주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역시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고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힘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래 끌고 가는 거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15,000에서 16,0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오면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중이시자면 목표 주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가온칩스요. 가온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1,600원에 11%요. 41,600원에 11%요? 예. 네, 그때 ASIC 한창 이야기 나올 때 매수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10월 17일 날 했어요. 10월 17일이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한 43,000원대까지는 수익을 보셨는데 그때는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네. 매수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더 오를까 싶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전망이 의해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좀 힘든 건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매수가까지는 한 번쯤은 노려볼만 할 수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좀 걸리는 문제들이 조금 몇 개 있어서 좀 잠깐 중립 의견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디자인하우스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정말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나 ARM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지금 상승이 많이 났었습니다. 과거에 올해 3월 달만 해도 지금 12만 7,9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에 대한 입지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점들.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해서 삼성전자 쪽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ARM 쪽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퀄컴이랑 ARM 승소 부분 이슈가 나왔는데 퀄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ARM과 뭔가 하고 있는 이 가온칩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보면은 에이징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러면 TSMC 쪽에서 시중된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등하더라도 어떤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은요 거의 마이너스 고점 대비 한 60-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나라 파운드리 쪽과 관련돼서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뭔가 지금 살아날 만한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 HBM4 특히나 브로드컴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 HBM4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존에 잘 돈을 벌던 사업과 이제 HBM 쪽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파운드리 쪽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TSMC를 따라잡겠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뭔가 드라마틱하게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파운드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뭐 입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삼성전자에서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다만 이제 뭐 M&A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제 뭐 파운드리와 관련된 쪽으로 M&A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나마 상승 나왔던 쪽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후공정단에 있는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물론 오늘 가온칩스도 상승이 나왔지만은 뭔가 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그 브로드컴이 지금 AI 칩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면 브로드컴이 지금 AI 칩과 관련돼서 주문형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지금 에이징랜드만 시장보다 좀 강한 편이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어떤 자발적으로 주가가 반등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특히나 주문형 반도체 이쪽과 관련돼서 뭐 CES 2025 전후로 어떤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파운드리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아마 올라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종목을 아예 좀 HBM과 관련된 후공정 기업단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최근에 그런 공급 계약 해지 소식도 있었고 차라리 HBM 쪽으로 종목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온칩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시는 내용들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나바나님께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일부 비중을 덜어내고 봐야 할지 전부 보유해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헬스케어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참 좀 어려운데요. 네. 우선은 가지고 가되 3,425원이라고 하는 지난 11월 15일에 저가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은 우선은 비중은 절반 줄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이슈는 우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루닛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료 AI 이게 또 머스크와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섹터 전체는 머스크라고 하는 이 친구에 의해서 한번 바람이 불었고 그 가운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어서 더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주가의 상승이 대단히 큰 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루닛만 따라가기에는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이 의료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단기기는 앞으로 수요 자체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는 역시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으로 나올 것인데 실적이 우선은 전년 대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때 어떻게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만한 움직임은 우선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가가 이슈가 소폭 잠잠해진 지금 시점에서 크게 올라가는 것은 꽤나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시장 전망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종목들을 끌고 간다라고 하였을 때 아무래도 주가가 점진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지금은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한 차례 나와서 매수 가격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1차적으로 전량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시고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주가가 지금부터 조금씩 밀린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1월 15일에 저가 3,425원 이탈하면 비중 절반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우사랑님께서는 SOE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2,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사님 아마 SOL 지금 저점이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또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정유주 업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저점은 다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원래 정유주들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제 유가 가격이랑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한번 잘못하면은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월봉만 보더라도 뭐 과거에 진짜 크게 올라가고 뭐 빠지고 할 때 보면은 좀 외부적인 이슈가 나와줘야지 올라가는데 심지어 지금 뭐 최근 흐름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이슈가 있을 때 살짝 반등 나오면서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2년도에 그때 이제 계속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이러한 SOE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유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70불 밑에서 계속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단순히 이제 뭐 저런 중동 쪽에서 어떠한 뭐 감산이라던가 이러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만 중국 경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국제유가 가격이 떨어지는 왜 국제유가를 사용하는 수요가 어디가 가장 많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사실 중국이 가장 소비에 대한 부분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국제유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트럼프 2기가 또 시작이 되면요. 변수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연료를 개발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석유라던가 천연가스들을 더 많이 시추를 하고 개발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다가 팔기 위해서 공급을 늘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제 마진이라던가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자체가 미국 경기는 탄탄하지만 우리나라 실물 경기도 그렇고요. 아시아권 실물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물론 인도라는 변수가 또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국제 유가를 올릴 만한 어떤 수요가 받쳐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OE를 투자한 포인트 자체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국제 유가가 어떠한 외부 변수라던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보다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를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제 마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 SOL 주가가 4만 원대에서 12만 원대에 갔던 배경은 그런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피우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던 부분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위한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죠. 그러면은 물론 금리 낮춰서 돈을 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경기를 우리는 지키고 싶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돈을 확 풀어버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내년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유주 같은 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국제 정세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흘러가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산업이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이거를 더 들고 가시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더 파악하시면서 만약에 비중을 늘리겠다 말겠다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53,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전량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지금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외부 변수가 과연 나올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막 국제유가가 올라서 SOL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업종은 참 투자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종목인 것 같다.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한다면 종목 교체도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SOE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현대 주셨을까요? 에버다임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25%입니다. 9,000원에 25%요? 네. 그 재건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음, 청자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빠져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기다려 볼 만한 매력은 우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건설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실적을 만들어낼 만한 모멘텀이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이 테마인데, 이 테마가 1차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이 내년 1월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대략 한 열흘 정도 우크라이나의 종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의 입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대단히 많이 꺾인 게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 한 번 정도 큰 폭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의 영토를 러시아 쪽에 넘겨주고 전쟁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도 어느 정도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적지 않은 요구가 많은 거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입김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더 크지 않나 그리 보여집니다. 그게 결국에는 모멘텀입니다. 현재 매수 가격 대비 10% 정도 빠져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큰 손실도 아닙니다. 비중도 25%면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볼만 합니다. 대략 1월 중순 정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9,500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고 또 10,000원 정도까지 혹시나 올라오면 그때도 남은 비중 절반 줄여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와 위로 손절가, 목표 주가 모두 말씀드려봤습니다. 비중 조절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